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도 없던 남미의 깊은 산골 마을, 그곳에 한국 청년 한 명이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달빛에 의지하던 아이는 책을 펼치게 되었고 어둠 속에서 절망하던 마을은 찬란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의 기술이 그들에게 이토록 큰 희망이 되었는지, CNN도 현지 언론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3초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감동 88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도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한국의 작은 기술이 지구 반대편 남미 산골 마을에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죠. 전기도 없던 깜깜한 마을이 우리 기술 하나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콜롬비아 현지 언론은 물론 CNN까지 주목한 이 놀라운 사연. 세계가 무시했던 우리의 기술이 어떻게 희망의 빛이 되었는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뚜렷한 꿈이 없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태양광 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고 간단한 미니 발전 시스템의 매력을 느꼈어요. 그때 대학 동기인 유나가 국제 NGO에서 일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콜롬비아에 전기가 전혀 없는 마을이 있대. 한번 가볼래?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21세기에 전기가 없는 곳이 정말 있을까 싶었거든요. 유나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콜롬비아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에 있는 라 구아하라라는 마을이었어요. 인구 2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인데 전력망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산이 너무 험해서 전봇대를 세우는 것도 불가능했죠.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완전한 암흑 속에서 살아갑니다. 촛불조차 구하기 어려워서 달빛에만 의존해야 했어요. 특히 12살 소녀 마리아나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밤에도 책을 읽고 싶어 했지만 빛이 없어서 불가능했던 거죠. 유나가 찍어온 영상을 보니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리아나가 달빛 아래서 노트에 뭔가를 끄적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언제든 밤에 책을 읽어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내가 가진 기술로 이 아이들을 도와야겠다고 말이죠. 서울의 허름한 공유 오피스에서 저는 밤낮 없이 태양광 미니 발전 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여러 투자사를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너무 작은 시장이야, 수익성이 없어라는 말만 돌아왔죠. 특히 한 대기업 투자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소규모 기술로 뭘 할 수 있겠어? 쓸모없는 거 아냐?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밤에 책을 읽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 돈으로 키트 10세트를 만들기로 했어요. 한 세트당 약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제겐 작지 않은 돈이었죠. 키트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작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LED 전구, 그리고 USB 충전 포트까지. 전체 무게가 2kg도 안 되는 작은 장치였어요. 하지만 이 작은 기계가 완전한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유나와 함께 콜롬비아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30시간 넘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 작은 기술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시 괜한 오지랖은 아닐까? 하지만 이미 떠난 이상 끝까지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보고타에서 다시 12시간을 달려서 라 구아하라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산속 오지였어요. 도로라고 할 수도 없는 비포장길을 따라 올라가니 작은 집들이 산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첫 반응은 냉담했어요. 특히 촌장인 베르나르도는 우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54세인 그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또 온다, 또 와서 도와준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유나의 통역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전에도 여러 단체들이 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가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을 믿지 않게 된 거였어요. 베르나르도는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태양은 매일 떠도 우리는 여전히 굶고 있소. 빛이 밥이 되나요? 그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전기가 무슨 소용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묵고 있던 산 꼭대기 작은 집에 키트를 설치해 봤습니다. 오후 내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배터리와 연결했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LED 전구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마일스톤이었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이 켜진 거예요. 멀리서 그 빛을 본 아이들이 하나둘씩 몰려왔습니다. 진짜네 와.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서 몇 가정에 시범적으로 키트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나의 집이 첫 번째였어요. 패널을 지붕에 고정하고 전선을 방 안으로 연결했습니다. 마리아나는 제 옆에서 신기한 듯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해가 지고 스위치를 켜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마리아나는 잠시 말을 잇고 그 빛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진짜 빛이에요? 그 아이가 책을 꺼내서 환한 불빛 아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유나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전기 없던 마을에 한국 청년이 가져다 준 빛이라는 제목으로요.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영상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수만 명이 공유하고 외국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르도 촌장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빛이 꺼지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아이들이 빛의 맛을 알았는데.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건 더 큰 절망이 될 거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을에 설치한 키트들이 하나둘씩 작동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어른들은 밤늦게까지 수공예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마을 전체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콜롬비아에 도착한 지 2주째 되던 날부터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졌어요. 안데스 산맥의 우기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열흘 동안 해를 제대로 볼 수 없었죠. 태양광 패널로는 충분한 전력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배터리가 서서히 방전되기 시작했어요. 이틀째 밤부터 불빛이 어둑어둑해지더니 결국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마을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설상가상으로 비가 새어들어온 물 때문에 몇 개의 키트가 고장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유나와 함께 밤새 고장난 부품들을 점검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꺼봤지. 역시 믿을 수 없다니까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베르나르도 촌장은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마리아나였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와서 언제 다시 불이 켜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준비가 부족했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유나와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서 더 완벽한 시스템을 준비해 오자고 그녀가 말했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금 떠나면 정말 끝이야. 나는 여기 남아서 끝까지 해결하고 싶어라고 답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며 망가진 패널을 붙들고 있는데 마리아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가 작은 종이를 건네주더군요. 어설픈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빛이 잠깐 꺼져도 당신 마음은 계속 켜져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장난 건 기계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다는 걸요. 너무 완벽한 걸 만들려고만 했지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곳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곳 사람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을 근처 도시로 내려가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배터리, 간단한 전선, LED 전구 등 기본적인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전기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6살 청년 펠리페가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거든요. 저는 펠리페에게 태양광 패널의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은 통했어요. 마리아나도 매일 와서 제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오히려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결국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고장나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로 다시 설계한 거죠. 복잡한 전자회로 대신 기본적인 연결만으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나씩 다시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업했어요. 펠리페는 제 옆에서 모든 과정을 배웠고 다른 청년들도 하나둘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베르나르도 촌장의 변화였어요. 처음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직접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보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구만이라고 촌장이 말했어요. 전에는 우리가 받기만 했는데 이번엔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으니까.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술을 전수하는 것과 단순히 제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어요. 드디어 마을 전체의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각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작은 진료소, 심지어 우물의 펌프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을의 밤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작은 축제를 벌였어요. 전구들이 켜진 가운데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베르나르도 촌장이 제 손을 꽉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가져온 건 태양이 아니라 희망이었소.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라 구아라에 있었어요. 펠리페와 다른 청년들이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마리아나는 여전히 밤에 책을 읽고 있는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태양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어요. 콜롬비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전력 소외 지역에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몇 달 후 펠리페로부터 영상 편지가 왔어요. 그 아이가 이제는 혼자서도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인근 마을에까지 같은 시스템을 설치해주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마리아나의 영상도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연 오빠가 저에게 빛을 가져다 주었으니까 언젠가 저도 한국에 햇빛을 보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서울의 작은 작업실에서 새로운 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싶어서요. 가끔 힘들 때면 마리아나의 그 말을 떠올립니다. 빛이 잠깐 꺼져도 당신 마음은 계속 켜져 있었어요. 기술은 사람에게 닿을 때 비로소 진짜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 한국의 따뜻한 햇빛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작은 기술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는 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관심과 기술로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라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